42페이지죠, 참. 이번 시간에 물권 합니다. 자, 물권에 관한 설명 그랬습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하죠. 배타적 지배권이고 직접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다. 대세권이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강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맨날 들고 다니면서 내 거야 그럴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권리를 공시해 놓으면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공시제도가 마련이 된 거고요. 부동산은 공시하는 방법이 등기고 동산은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점유 내지는 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신력은 차이가 있죠. 부동산에는 공신력이 없어요, 등기에. 하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어요. 그래서 선의취득이 가능한 건 동산밖에 없죠. 어쨌든 공신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유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강력하게 보호가 된다. 그렇죠? 예,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 내지는 점이라고 하는 공시 방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보호할 물권은 법으로 정해놓기 시작했다.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얘기해서 그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의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물권 법정주의가 우리 민법 제 185조에 물권의 종류, 그래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의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민법상 물권은 소지전지 저질 유점이고 관습법상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이 있고 물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뭐가 있었어요?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시설 이용권. 최근에 트렌드 잡힌 거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다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은 취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머리를 안 쓰려고 그래. 들어온 것만 그냥 가지고 기억하려고 그러지 생각을 하려고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입력된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엔 알파고도 이게 생각을 해요. 컴퓨터도. 이게 무슨 전자계산기도 아니고. 잘 보세요. 소지전지 저질 유점 민법상 물권이죠. 관습법상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요거만 물권이잖아요.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물권 창설할 수 없다고 그랬죠. 종류도 강제되고 내용도 강제가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물권 창설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소극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물권 지금 민법상 8개, 관습법상 3개 이외에는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판례가 아니라고 했던 게, 분쟁이 생겼던 게 온천권하고 사도통행권하고 공원시설 이용권은 아니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외에는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지금 관습법상 물권 지금 3개 얘기해주고 계속 물어봐도 그런 거야. 지금 관습법상 물권 법정주의는 법률과 관습법의 의함이 아니고는 물권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생이,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선생이 그러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없고, 뭐 시기에 준하는 뭐 없고, 뭐에 준하는 뭐 없고, 내가 100번 떠들어도 출제 교수가 딴 거 휙 내버리면 이건 안 배웠으니까 답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운 거 이외에는 아니다 이렇게 배워야 돼요.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설명하겠냐고. 소지전지 저질 유점 이거 물권이죠. 관습법상 물권 3개잖아요. 이거 빼면 나머지는 물권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 있냐고. 없죠. 그렇죠? 그럼 거시기에 준하는 그런 물권은, 머시기에 준하는 요런 물권은, 이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냐고, 선생이.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의 의미는 법이나 관습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물권으로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그거 소지전지 저질 유점 요거 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아니면 물권 아니라고. 무조건. 아시겠죠? 심의영의에 준하는 무슨 물권 이런 거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거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요. 지상권은 본권이죠. 소유권의 일부 권능이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이다. 그거 틀렸죠. 또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까? 그런 거 없죠. 또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 맞았다. 그죠? 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조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을 취득한다. 느낌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뭔가 취득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취득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또 없어? 없기는. 그게 물건이 아니란 얘기지. 그게 물건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뭘 취득했냐고? 사실상의 지배권,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거야. 사실상의 처분권. 원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취득하는데 소유권은 취득 못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실상의 처분권 가졌다고 보는 거야. 험난함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인데요. 토지 일부에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그랬죠? 다시 취득시효는 두 가지요. 점유 취득시효 아니면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토지 일부에 대한 독립된 등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한동 건물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해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뭐가 되는 거야? 동산이 돼버리지. 각구목 되는 거잖아. 각구목. 목재 뭐 이런 걸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자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건 틀렸죠? 그래요.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으면 언제나 누구 소유요? 경작자 소유가 된다. 자, 됐고 넘겨보십니다. 뒤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물권편에서 물권 총론에서 네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일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자, 누가 행사하는 겁니까? 현재 물권자가.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현재 방해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뭔가 아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괜찮아 대답해도 돼요. 현재 물권자만이 현재 방해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에게 종료는 목반청, 방해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법적인 근거는 소유권과 점유권에서 두고 있고 나머지 제한물권은 다 소유권의 본권이잖아요. 나머지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놈 나와 그러면 저지유 그리고 셋이 나온다 그랬죠.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고 점유권에 관한 것을 해결한다. 자,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별도로 공부해야 되는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목반청, 방제청, 방해 예방 청구권 할 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침일선 손배, 침탈,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되고 침탈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출소기간이고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다. 침일선 손배. 기억나나요 이런 거? 12월 달에 한 거 기억나냐고. 안 왔어 11월 달에? 그랬어요? 그럼 아직 강의 안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렵겠는데? 그럼 물건은 없는 걸로 할까? 점유 회수 청구의 행사 기간은 출소 기간이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1년은 출소 기간이죠. 소송을 제기하는 출소 기간이고요.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거나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 회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다야? 왜 있다야? 간접 점유자 나오면 무조건 다 되는 사람이야. 간접 점유자 어떤 사람이에요? 다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가운을 간접 점유자가 되자 이렇게 가운을 정하자고 제가 얘기까지 했는데요. 간접 점유자는 뭐든지 다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다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 점유보조자. 아시겠죠? 점유보조자는 뭐든지 다 안 된다.
자, 이런 데서 제가 얘기할 때 간접점유자는 뭐든지 다 된다. 그죠? 하지만 자력구제만 못한다. 점유보조자는 뭐든지 다 안 된다. 근데 자력구제만 한다. 이런 걸 기억해야지 이런 걸 답으로 골라내는 거라고. 재밌게 웃기만 했다. 그리고 기억은 못한다. 그러면 답 못 골라내는 거예요. 이건 답이잖아. 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로 해야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이 방해 배제 청구권인데 원래 무효등기 말소 청구, 무효등기 말소 청구 절차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갑소유물을 을이 병에게, 병이 정에게 이렇게 각각 이전 등기해서 무효인 등기를 갖추고 있다는 거야. 등기 갖추고 있고 소유권, 등기 갖추고 있고 소유권, 등기 갖추고 있고 소유권. 근데 이거 다 무효인 거예요. 그럼 원래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그럼 갑이 을한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서 승소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병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서 승소하고 정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서 승소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갑이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을이나 병 이자들의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 무효등기 말소 청구,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서 회복받으면 되거든. 회복받으면 되는데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바로 얘한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거의 절차를 줄여놓은 거라고. 그렇죠? 이 절차를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소속물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방해 제거 청구고 이것도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했대요. 이건 점유 침탈 아니죠? 침탈이라고 하는 건 의사에 반해서 뺏긴 걸 침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간접 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 회수 청구할 수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요.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자, 갑소유. 여긴 점유권에 관해서 한번 또 나올 거니까 갑소유 X토지에 관한 사용권은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해서 XY는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토지 이름이 X고 건물 이름이 Y죠. 신축하는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 임대해서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는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사례 문제로 나오면 딱 이겁니다. 자, 갑소유 토지인데 이 갑소유 토지 위에 누가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대죠.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건 을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얘는 소유자죠. 얘가 누구에게? 병에게 다시 임대해서 요만큼씩 가지고 있대죠. 요만큼씩 가지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건물의 사용권자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느냐? 지상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퇴거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 건물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퇴거는 청구할 수 없어요. 여기다가는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다가는 퇴거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왜? 얘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면 철거가 방해되기 때문에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저기다가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죠.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만약에 병이 임차권을 주장하게 되면 누구 을을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 모두 할 수 있어요? 해지도 해버릴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거기에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 대지 부분의 인도, 건물의 인도가 아니야. 이걸 철거한다는 얘기는 되돌려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땅을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는 없죠. 그리고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는 있죠. 또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에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지금 을이 누구에게 정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더 이상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럼 철거 처분권은 이제 누가 가진 거야? 정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정에게 철거 청구해야지. 얘한테 다시 철거 청구할 수는 없어요. 양도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권리가 없는 자죠. 자, 그래서 6번 그렇게 봤고요. 7번에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라고 했는데 23회 이거 문제는 본권자 찾아야 돼요. 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제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자? 저당권하고 등실 같다.
등기 내용하고 실행 방법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다. 그렇죠? 등실 같다. 등기 내용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이렇게 등기돼요. 실행 방법은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아니면 귀속 청산. 근데 저당권은 무조건 경매밖에 없죠. 나머지 효력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로 보면 되죠. 그렇죠? 저당권자로 보면 되고,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없죠. 계약명의 신탁자 그래요. 계약명의 신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수탁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그렇죠? 대외적인 소유자는 누구죠? 수탁자가 소유자죠. 계약명의 신탁은 여기 볼게요. 병소유에 이러한 부동산을 갑이 사고 싶은 거야. 사고 싶은데 자기가 아마 안 팔을까봐 얘한테 뭐냐면 자금을 지원해줘요.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거야. 둘이끼리. 야, 내가 직접 가서 사면은 제가 나한테 안 팔지 모르니까 네가 좀 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좀 사와라. 근데 물건 내 건 거 알지? 그랬더니 그래 알겠다라고 가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했다고. 그러면 소유권은 을이 취득하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선이라고 한다면 얘가 소유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둘 사이의 명의신탁은 무효죠.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금을 빌려준 것도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자금 가지고 을이 가서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랬으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인 거예요. 병이 선이 난.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을은 갑에게 뭐 돌려줘야 돼? 부동산 자체를 돌려줘? 아니면 지원받은 자금만 돌려줘? 지원받은 자금만 돌려주면 되는 거고,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약명의 신탁자고 얘는 계약명의 수탁자고, 이 계약은 유효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의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소유자죠.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야.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겠죠.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몰라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 가지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럼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한 거잖아요.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죠. 다만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그건 본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짧았는데도 쉽지 않았던 문제였다고. 근데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하자라고 하는 것만 잘 이해했으면, 아, 가등기 담보권자 그럼 뭐예요?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적물 반환 청구만 못한다는 거지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가지는 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을은 병소유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X건물 매수해서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아 등기 서류를 교부했지만 아직 이전 등기 마치진 않았다. 소유자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죠.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갑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자, 을은 병의 X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X건물을 매수해서 대금 완납했대죠. 그런데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지. 그러니까 갑이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 전에 팔린 물건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 전에 갑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매수인 을은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또 X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죠. 지작물 철거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을은 점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할 수 있겠죠.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을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갖는다 그래요. 선의의 자주점유자잖아요. 매수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거죠. 선의의 자주점유자고요. 을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했대잖아요. 그렇죠.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팔았잖아요. 그럼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있죠.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대잖아요. 그럼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이 소유권 취득하지 않으면 대위 청구도 할 수 있죠. 그럼 병의 대위 청구에 의해서 갑은 이행을 해줘야지. 얘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나가라 그러고 뺏어온다 그러면 이미 얘는 이사가고 없거든. 그래서 뺏어온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잘 되는 일이죠. 이 있을 수가 없지. 오히려 대위 청구하면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죠. 지상건물 철거 청구할 수는 없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물권 변동과 등기예요. 물권 변동과 등기. 그래, 등기가 있어야 물권의 변동이 되는 경우 그랬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법률행위. 원인이 법률행위면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돼서 조정이 됐답니다. 그러면 공유자들의 소유권을 그냥 취득하죠. 공유물 분할 뭐라고요?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에 협의가 성립됐다. 그래서 조정이 됐대죠. 그럼 결국은 소송이 됐지만 상호간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로서 된 거야? 아니면 뭐가 됐어요? 협의가 된 거잖아. 소송 판결이 아니라 조정에 관한 조정이 시작이 됐고 쌍방 간에 협의가 됐으니까 이건 협의로 보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의 법정 지상권, 이거 법정이잖아. 법정.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죠. 등기 필요 없고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했잖아요.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봉분하고 시신만 들어가 있으면 되죠. 또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이다. 이건 경매잖아. 경매. 또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전세권 취득. 이것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법률 규정이고 취득할 수 없는 건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신축 건물, 분묘기지권, 상속, 법정 저당권,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하라 그랬죠. 취득 시효는 다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등기부 취득 시효만 등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회 나왔던 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그건 이제 넘어가셔도 관계없겠어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12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겁니다. 물권이요.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면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 이전 등기했대요. 증여했대죠. 그럼 을은 실체 권리 취득한 거잖아요. 그런데 뭘로 했대요? 매매를 했대죠. 원인을 잘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니까 소유권 취득해야 되죠. 네, 또 갑소유 X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됐대요. 등기부 멸실됐다고 해서 권리까지 소멸합니까? 아니죠. 그래요. 그런데 갑이 회복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않으면 갑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상실하는 건 아니죠. 다만 이때는 뭐예요?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죠? 과태료 대상이지. 원래 등기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등기법에, 민법이 아닌 등기법에 등기는 권리의 취득 요건이지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아파트 이렇게 사실 때 등기했죠. 그때 아파트 살 때 등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 등기부 띄워봐요? 안 띄워봐요? 왜? 누가 등기 말소하고 지 이름으로 등기해놨으면 어떡하려고?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6년에 한 번은 띄워봐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전혀 한 번도 안 띄워봐도 돼요. 왜냐하면 등기를 갖춰서 소유권 취득했으면 이후에 법적인 원인 없이 그 등기가 말소됐다라고 해서 권리가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중에 자기 이후에 모든 중간 처분 등기 있죠? 싹 다 무효 등기로 말소 청구해버리면 돼요. 이게 너무 복잡할 것 같으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았는데 등기만 변화가 됐다라고 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가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을의 등기를 말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으니까 소유자가 됐죠.
근데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잖아요. 말소 회복 등기가 있든 없든 을은 소유권을 상실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해서 을 명의로 보존 등기했답니다.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중으로 격려됐다. 그럼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조건 무효죠. 보존 등기는 그래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갑이 신축한 건물이에요. 신축했으면 갑이 보존 등기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1. 갑 소유권 보존 7월 1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번에 또 갑 소유권 보존 7월 5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동일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두 개 생겼다는 얘기죠. 이때는 이미 유효인 등기가 존재하잖아요.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건 부동산이 하나면 소유권 하나만 있을 수 있다죠.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두 개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는 등기법에 가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효예요. 이미 유효인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안 하고 요즘에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엔 이렇게 해갖고 우리 왜 부동산 중개업자나 건축업자 건축일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사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기꾼 기질이 있다고 얘기하죠. 왜 그랬냐면 전에는 이거는 유효고 이건 무효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갑소유에 갑이 신축한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이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걸 잘 인식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전세권 설정해주고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잔뜩 빌리는 거야. 그럼 이거 싹 다 무효인 거예요. 싹 다 무효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만 유효인 거야.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래 등기 공무원하고 건축업자만 알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많이 했어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갑이 신축을 해요. 그래서 7월 1일자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고. 그리고 을에게 팔아요. 매매를 한 거야. 매매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면 딱 좋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줘요. 그래서 을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8월 1일자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실제로 소유권 취득했죠. 실제로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 거지. 아직은 취득하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됐을 때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무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등기는 무효가 돼버린다고. 그런데 을은 자기가 소유권 취득했다고 생각해서 대출받았을 거 아니냐고. 저당권 설정했을 테고 또 임대차도 하고 전세권도 설정해주고 그러잖아요. 싹 다 무효예요. 이게 정당한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다 무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비록 그 매수인에 의해서 격려된 등기라고 할지라도 이건 무효란 얘기야. 그러니까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다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 있어요. 보존 등기하고 관련돼서는요. 자, 갑이 신축했어요. 그러면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면 좋잖아. 근데 보존 등기 안 하고 을 이름으로 뭐 했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고 매매를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데 차이는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난 다음에 병 이름으로 다시 을 이름으로 다시 보존 등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지 안 하고 을에게 매매하고 을 이름으로 보존 등기한 거라고. 그러면 얘는 일단은 매수인으로서 보존 등기까지 갖췄고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유효인 등기고 얘는 소유권 취득한 거야, 그때는. 아시겠죠? 여기는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갑이 나중에 와서 딴소리하고 앉았는 거야. 뭐라고? 사실은 이거 내가 신축해서 건축허가도 내가 받고 신축하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도 내가 받았는데 라고 하는 게 입증이 돼버렸다고.
그러면 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추정력이 깨진다는 얘기는 입증 책임이 갑자기 얘한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이 입증해야 돼. 나는 너하고 매매한 사실이 있고 네가 나에게 보존등기 하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가 입증해야 된다고. 원래는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등기를 갖춘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적혀진 권리가 유효한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딱 하나 뭐가 예외가 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에 있어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축한 사실, 건축허가 받은 사실이 입증이 되죠. 그럼 얘는 스스로 보존등기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보존등기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력이 깨진다. 그럼 내가 너하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라는 얘기지 소유권이 소멸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등기가 무효죠. 이게 추정력이 깨지는 거지 무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효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보존등기는 동일인 명의인 경우에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고 서로 다른 사람 명의인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에 의해서 격려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가 아니면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비록 매수인에 의해서 격려됐어도 무효로 하는 거고, 다만 보존등기 해야 할 자가 신축자가 보존등기하지 않고 매수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에 보존등기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야. 이게 모두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모두 생략등기이지만 이 신축자가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았네, 자기가 사용승인 받았네 라고 하는 걸 입증하게 되면 추정력이 깨진다고. 그럼 을이 내가 너하고 매매했네 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예. 자, 거기 5번에 한번 볼게. 5번 할 차례죠? 5번 할 차례입니다. 4번 할 차례인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 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 개설해서 을 명의로 보존 등기한 경우에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취득하지 못하는 거고, 5번에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래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죠, 이것도요. 그래서 정당한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취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등기의 효력 중에서 추정적 효력이 있죠. 등기의 추정적 효력 한번 볼게요. 자, 실체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등기에는 일정한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 등기는 가등기일 수도 있고 본등기일 수도 있어요. 갑하고 을이 7월 1일자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고 대금을 다 줬어요. 그럼 7월 1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데 갑이 사정이 있다고 12월 1일자로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는 갑이 어떤 처분행위 할지 모르니까 을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 그래요? 여기다가 가등기 해달라 그러는 거야. 가등기하고 나중에 12월 1일자로 본등기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하고 나중에 본등기하면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할 때 얘가 등기를 갖추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때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니까 12월 1일자로 권리의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되 권리 변동은 본등기 시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중간 처분 등기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이 8월 1일자로 병에게 매매를 하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기 전까지 얘 이름으로 매매를 하고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줘 버린다고. 그러면 일단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본등기가 없었으니까. 그럼 병은 8월 1일자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12월 1일자까지 소유자로서 다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겨난 과실 다 누구 거야? 병 건 거야. 이때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병에게 야, 가등기 돼 있는데 왜 본등기 했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 자체로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해봐. 내가 조금 이따 물어볼 건데 틀리면 그냥 안 놔둘 거니까. 네.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가 격려됐을 때
본등기가 격려됐을 때,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본등기가 격려됐을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는 효력이 있고, 또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으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때는 회복등기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등기에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의 효력은 딱 두 가지만 부여하자고. 그러니까 자체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만 이래 갖고 설명하면 우리는 이해하지만 수험 기간이 짧은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가등기에는 본등기 시 본등기 순위를 보존해 주는 효력 정도 하고,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정도만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지, 나머지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렇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순위 보존하고 말소 회복 등기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본등기가 격려되잖아요. 본등기가 격려되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등기법 배웠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안 배웠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 배웠을 텐데 못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보세요. 병명의의 등기가 남아있으면 을명의의 등기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거 말소하지 않으면 이거는 등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말소가 돼 있다고. 말소가 돼 있기 때문에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가등기 왜 했느냐고 도대체. 그래서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자체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격려되면 순위만 보존해 준다 그랬잖아요. 다만 이때도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을하고 갑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추정적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금방 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물어본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걸린단 말이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등기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한 5번쯤 계속 얘기하고 반복도 계속 시키고 물어본다고. 그죠? 근데 틀린단 말이야.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이것만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없다 그래야 돼. 무조건. 요거만 없다 그럼 나머지는 다 있다 그러고, 거기에 출제 교수가 뭘 어떤 사항을 어떻게 갖다 엮어놓을지를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워드리는 기준이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해야 된다고. 이거 안 하면 성적 안 나와.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이 쉬우려면 되게 쉬운 게, 여러분이 정해준 것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다 없어. 요거만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없고, 요거만 없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다 있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나름대로 기준 세워서 자꾸만 하는데, 여러분의 생활 속의 체험을 자꾸만 여기 접목을 하는 거야. 그 생활 속의 체험이 좋지 않은 체험인데, 연속극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이 체험들, 가슴 이런 걸로 자꾸 접근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걸로 접근해야 된다 그랬어요. 냉정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만 있고 다 없어 그럼 나머지 다 없는 거야. 그거만 있고. 요거만 없고 다 있어 그럼 나머지 다 있는 거예요. 말은 어떤 말을 갖다 붙이든 무조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본등기 시점에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권리변동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되 적어놓고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권리변동은 본등기 시점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은 며칠이요? 12월 1일이죠 12월 1일. 그러면 병명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중간중간에 혹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해줬다, 임차인이 임차권을 취득해서 대항요건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러면 그 임차인이 대항요건 갖추고 있으니까 임차권 말소됩니까? 안 됩니까? 그 임차인은 을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떤 등기가 됐든 무조건 싹 다 소멸한다 그러면 돼요. 이해하셨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멸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의 추정료, 이제 가등기 받고, 이제 본등기 한번 볼게요. 이제 이 가등기 효력이고 본등기 효력은 본등기가 됐다 그러면 아주 대변이 엄청나게 잘 나와요. 대변 순추 후 점유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거는 대세가 꺾였어요. 이거 주장하던 애들 한참 출제위원 들어가더만 요즘엔 안 들어가요. 작년부터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거는 뭐죠? 본등기가 격려되면 본등기 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요. 본등기가 되면 권리가 본등기 시 변동이 돼버리죠. 본등기가 되면 순위가 어떻게 돼요? 확정이 돼버리는 거고 일정한 추정적 효력이 있고 후등기 저지력이 생긴다. 여기 다 설명을 했잖아. 이 등기가 격려되려면 이거 말소하고 난 다음에 격려가 돼야 되죠. 이게 지워질 등기라도 남아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지금 이 등기를 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워야 등기가 된다고.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등기가 남아있으면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동일한 내용의 다른 등기는 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후등기 저지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본등기의 효력인데 여기서 추정적 효력은 물적 효력하고 인적 효력으로 나눠서 일정한 적법이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추정적 효력은요. 여기서 추정이 된다의 의미는 뭐야?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추정적 효력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부동산에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을이 취득한 절차는 적법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입증하라는 얘기야. 주장하는 사람이. 을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 라고 인정이 되는 거고, 혹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면 제3자 A가 개입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A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럼 A는 내 대리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 누가 입증해야 돼? 갑이 입증해야 된다고. 자, 그다음에요. 을이 취득한 권리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소유권 취득했으면 을은 정당한 소유자예요. 지상권 취득했으면 정당한 지상권자고, 전세권 취득했으면 정당한 전세권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도 적법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매매했으면 매매계약도 분명히 유효한 것이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으면 피담보 채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유효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교환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뭔가 하나 준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을이 다른 집을 팔으려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네. 그래서 왜 1가구 1주택인데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그랬더니 여기 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을이 이건 내 집 아니다라고 하는 거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혹시 자기한테 불이익한 일이 생기면 이 등기가 잘못된 등기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내 집이 아닌데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대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오히려 세금만 잔뜩 나오고 나중에 못 돌려받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팔았다가 나중에 사기죄로 또 쇠고랑 차는 일도 생겨요. 그거는. 그러니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에이씨 그걸 왜 지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지워가 아니라 잘못하면 본인이 지워지는 수가 있어. 이 세상에서 본인이 아예 제거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빨리 지워야 되는 거야. 인적 효력은 이 물적 효력을 누가 원용할 수 있느냐, 또 누구에게 원용할 수 있느냐. 누가? 현재 명의자인 을뿐만 아니라 제3자도 요거 누가 와가지고 절차가 적법합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 씩 웃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절차가 적법한 게 아닙니다 라고 입증해야 된다고. 누구에게? 제3자 누구에게나 다 원용할 수도 있고 전소유자 갑에게도 할 수 있는 거야. 갑이 와갖고 야 을 내가 너한테 팔았어? 그럼 을이 샀잖아 라고 입증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씩 웃으면 돼. 그럼 갑이 안 팔았다는 거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3자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업자한테 와서 갑이 이거 내 집인데 팔아주시오 그러면 중개업자가 딱 뛰어보고 이거 을 건데 왜 사장님 거라 그래요? 그럼 갑이 왜 내 건데 을 이름으로 돼 있냐고 막 길길이 뛴다?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 거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3자도 전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추정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면 이거죠. 등기하고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다 라고 하는 거 13번 문제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이 된다죠. 예? 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 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최종 등기 명의인은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고 해서 추정적 효력까지 같이 소멸하는 건 아니죠. 등기는 권리의 취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절차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 돼요, 안 돼? 안 돼요? 아니, 가등기 했는데 둘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가 있다,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는 게 추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 네, 안 된다 그랬잖아. 네, 맞아요. 저렇게 해야 된다고. 가등기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죠? 네. 이게 우리에게 이 지혜로워지는 거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 돼야지 하나하나 다 못해. 절대 다 못해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중간생략 등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간생략 등기. 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하는 거 아니죠?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지울게요. 요거 지울게. 이게 등기법에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민법에서 등기표는 한 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사실은 추정적 효력하고 중간생략 등기 있죠? 조금 모양. 맨 앞에 있는 가등기의 효력, 본등기의 효력, 중간생략 등기. 요 정도고 나머지는 등기법에서 좀 배워줘야 되는데, 등기법 선생님들도 또 민법에 미루고 잘 안 해요. 예, 잘 안 한다고. 그럼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다 민법에서 하면. 그렇죠? 양도 엄청나게 많은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중간생략 등기인데요. 둘 사이에 매매했어요. 매매했는데 이 매매는 유효인 매매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다 또 다시 매매했는데, 가장 좋은 건 매매했으니까 등기 갖추고, 등기 갖춘 상태에서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되죠. 그런데 등기가 이렇게 격려된다는 얘기야. 이건 중간에 생략된 등기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매매가 유효고 이 매매도 유효라고 본다면 얘는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죠. 그 자 이름으로 다시 뭐가 됐다는 얘기죠? 등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실체 권리자고 이렇게 등기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일치한 거예요. 과정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나 안 됐나, 가장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가 격려되면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라 볼 수 없고, 다만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소송이 4번 이루어집니다. 소송 4번 이루어지는 걸로 다 설명할 거야. 판례가 등기법에 나오는 거 한 20, 30개 이거 가지고 다 설명되니까 4개를 이해하고 계시면 모든 판례 다 해결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갑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거 이론 수업하고 있구나.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자기 딴에는 을한테 팔았잖아. 을한테. 그렇죠? 갑이 소유자였고 을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이게 지워지고 을이 소유자가 되고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갑 위에 등기부 띄워보니까 갑 소유자, 그다음에 병 소유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갑이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할 일이야 이게? 지는 어차피 팔았으니까 등기가 병 명의로 돼 있든 을 명의로 돼 있든 이건 지는 상관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상관하냐면 내 거 갖고 을이 무슨 폭리를 취한 것 같죠? 무슨 지 거야. 지 거는 을한테 팔았으면 을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배가 아프잖아 지금. 스토마게이크라고 해서, 그죠?
소송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불러다가 네가 주장하는 게 뭐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더니 병이 이게 절차가 제대로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갑이 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판사가 여기 소유자 누구냐? 병. 현재 소유자 누구냐? 병. 같냐 다르냐? 같네 그랬다고. 가 임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실체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비록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란 얘기예요. 자, 이번에 의리소송을 제기 한번 한다고. 의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난 다음인 거예요. 3자 간의 합의하고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친구여도 부르고 막 그래서 노래방에서 그리고 술 잔뜩 먹고 그 다음날 딱 눈을 떴는데 부인이 어저께 왜 이렇게 술 먹고 왔냐고 물어보니까 3자 간에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물어보는 거야. 중간생략 등기? 그럼 우리는 무슨 이익이 있는데? 그랬더니 병이 속없이 무슨 이익이 있어? 술 한 잔 더 얻어 먹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걸리면 처벌은 같이 받아야지. 이렇게 된 거야. 그 부인이 이걸 용서할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서 대가리 박어 이렇게 된 거죠. 대가리 받고 너 가서 똑바로 해라.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야 마누라가 못하게 한다 야 이렇게 된 거죠. 어떡하라고? 순차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병이 의리소송을 제기한 게 3자 간의 합의도 일종의 약속인데 합의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한다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매매계약은 을하고 병 사이의 계약이에요.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등기를 을이 갑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대위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직접 등기 청구권 하나가 추가됐을 뿐이지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3자 간의 합의는 직접 등기 청구권 하나가 추가되는 효력만 있는 것이지 이 등기의 효력이 변동된다든지 이 매매의 효력이 변동된다든지 이 매매의 효력이 변동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고 당연히 대금 청구할 수 있고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얘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3자 간의 합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을이 화장실 가는데 갑이 쫓아나왔어요. 그래서 벽을 보고 둘이 이제 토크를 합니다. 일명 토일렛 토크죠. 화장실 회담이라고. 그래서 이제 벽을 본 상태에서 갑이 물어봐요. 을한테 야, 너 중간생략 등기에서 얼마 이익을 얻어? 그랬더니 을이 원래 양도 차익이 한 8천만 원 나오고 제대로 세금 내면은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다. 그랬더니 갑이 뭐래요? 그래? 그러면 300만 원 증액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야 그런 게 어딨어. 계약 다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난 여기서 손 씻고 바로 집으로 간다. 즉 3자 간의 합의 깨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을이 뭐래? 이런 치사한 놈 알았다. 증액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내일 만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사실을 얘는 모르죠. 얘는 모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머리는 좀 아프지만 등기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었으니까. 등기하러 갔다고. 등기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는 거야. 너는 모르지만 우리는 토일렛 토크를 했고 증액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들어올 때까지 난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줘.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병이 아니 3자 간에 합의하고 난 다음에 지네끼리 합의한 거 갖고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판사가 지랄할 만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매매계약 체결 후 이후에 증액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잔금에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그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셋이 각각 한 번씩 소송을 제기해서 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을이 소송을 한 번 더 제기합니다. 을이 소송을 제기한 건 뭐냐면 어차피 얘한테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서 얘한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채권이 양도가 되면 채무자에게 통지만 해도 되는 채권도 있지만 채무자의 승낙 내지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채권도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채권은 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만 가지고 대항력이 생기는 채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대방의 동의 내지는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이다. 동의 내지는 승낙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합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3자 간의 합의는 반드시 셋이 앉아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갑과 을, 을과 병, 병과 갑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통지만으로 끝낼 수 있는 그 채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 사건 4개예요. 4개. 못 적었지?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뭔가 적으려고 하고 암기하려고 들었으면 머릿속에 안 남아있을 테고, 이야기 줄거리 듣듯이 이렇게 쭉 드러났으면 문제 풀면서 이게 풀려요. 물론 한 방엔 안 풀리겠지만 서서히 이제 풀려나간다고. 거기 보세요. 14번 볼게요. 중간승낙 등기 합의까지 있었대죠.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는다죠. 또 갑을 간의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 갑은 병 앞으로 격려된 중간승낙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간승낙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계약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계약이 취소가 됐으면 이 계약도 원인 없는 계약이 돼버리잖아요. 얘는 처분 권리 없는 자 처분행위 아니냐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흡수할 수 있어요.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죠. 또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증액했 때문에 토일렛 토크로. 그 다음에 갑과 을과 병 간의 중간승낙 등기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에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승낙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아니, 갑과 을과 병 사이에 동의가 있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지. 병하고 갑 사이에도 있어야 되죠. 순차적으로. 이게 3자 간의 합의죠. 또 중간승낙 등기 합의 후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갑은 병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유효고 이게 유효니까 중간승낙 등기 가능하지. 이게 무효로 바뀌고 나면은 이제 갑하고 병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15번 똑같은 이제 중간승낙 등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6번은 가등기예요. 갑소유 토지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옳은 겁니다. 가등기가 있다 해서 을의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맞죠? 또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면 을은 가등기 격려한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합니까? 본등기 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또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뒤 을이 본등기하려면 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합니까? 등기 청구권 보세요. 가등기 해주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며. 그럼 얘는 본등기 누구한테 청구하냐고. 갑한테 해야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지. 아직 소유자 안 됐잖아. 그럼 계약의 당사자 아니냐고.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한테 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자는 여전히 갑이죠? 병은 누구요? 지금 가등기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아무 효력도 없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얘한테 야, 본등기 해줘라고 해야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을이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을이 본등기하게 되면 을은 정을 위한 물상보증인 지위에 쓰게 된다. 저거 지워줘야 되죠. 중간처분 등기는 싹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고. 물상보증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을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에 기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채권과 똑같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의 법률에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게 되면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기등기를 통해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취득은 동산에 관한 거죠. 예, 이거 넘어가시고 넘어가세요. 자, 물권의 소멸입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죠? 소유권은 항구불변에 걸리고요. 또 저당권은요, 담보물권이거든요. 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담보물권인데 보세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 효력이 있죠. 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저당권 혼자서 소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당권이 혼자서 소멸했다. 그럼 우린 돈 빌려주고 저당권 잡고 있다가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 저당권이 소멸했다. 그럼 돈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부종한다 그랬잖아요. 지 맘대로 스스로 혼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피담보 채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권의 포기는 물권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고요. 물권의 포기잖아, 그죠? 예, 또 전세권의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대요.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전세권 포기하면 안 되죠. 전세권 자기가 포기했대요. 그럼 저당권도 같이 소멸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동의 없이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자, 보세요. 지상권은 법정갱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법정갱신은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임대차에 있는 거예요. 법정갱신은 다시 조금 이따 적어요. 조금 이따가. 아직 적을 때 안 됐어.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임대차에만 있는 거야. 그런데 물권 중에서 임대차에서 전입한 물권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 전세권 있잖아. 전세권은 우리 채권적 전세에서 물권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엔 법정갱신이 있어요. 원래 법정갱신은 어디 있는 거라고? 임대차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있는 이유가 임대차에서 온 거라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요 아니요? 임대차니까 거기도 법정갱신이 있는 거야. 나머지는 그럼 법정갱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상권은 법정갱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짜 없어요? 네, 없는 거야. 괜히 또 눈동자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없어요. 그러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법정갱신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하는 거죠. 지역권은 법정갱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역권은 소멸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예요. 법정갱신이 없으면 기간 만료되면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토지전세권 법정갱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세권은 건물의 전세권만 법정갱신이 있다고. 그렇죠? 흥분했어 지금. 기다렸었어. 건물의 뭐가 또 복잡해 갑자기. 건물의 전세권만 법정갱신이 있고 토지의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없다고. 그러면 토지의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소멸해야 안 해? 소멸하는 거야. 건물의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법정갱신이 돼버려요. 하지만 토지의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어떡한다? 그거는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멸하는 거예요. 다만 건물의 전세권의 경우에는 용익물권이지만 법정갱신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갱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소멸이야. 아시겠죠? 여긴 지상권으로 나왔지만 뭘로 나올지 또 모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게 된다. 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의 저당권 소멸해야 되겠죠? 예? 자, 다시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대. 그럼 병의 저당권 필요 없죠. 혹시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갑이 소유자고 이 을이 지상권이고 3 병이 저당권자인데 네 번째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때 이 저당권 이거 있으나 마나지. 후순위에 뭐가 있어야 대항이 필요한 거지. 후순위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소멸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이 이제 혼동이에요. 혼동으로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찾으라고 합니다.
자,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그럼 지 토지에 지가 지상권 갖는 거죠. 후순위자 대항할 수 있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소멸해야 되겠죠. 또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인 경우 그랬어요.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했대요. 그럼 저당권 일단 소멸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매매가 무효가 됐대. 그럼 저당권 소멸하지 않고 다시 부활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대. 저당권 뒤에 뭐가 있대요? 가압류가 있다니까 저당권 소멸하면 안 되죠. 자기 권리 보호하기 위해서.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그 1번 저당권 소멸하면 안 되죠. 후순위의 저당권이 또 있다며. 그럼 소멸해서는 안 되는 거고,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그 주택의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했대. 그럼 임차권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임차권 소멸 안 하는 거죠. 혼동이 어려운 것 같아도 막상 보니까 만만하네, 그죠? 이게 어려운데 막상 보면 만만하고, 제가 칠판에 이렇게 그려드린 거 있어요. 요거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나오는 것들은요, 정리해 준 거 가지고 끝장 볼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그리고 문제 몇 번 풀어보면 이건 안 틀려요. 굉장히 특이한 게 여러분들은 어려운 걸 안 틀려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눈에 불을 켜고 했으니까 안 틀리는 거야. 근데 쉬운 거는 대충 넘어갔으니까 틀리는데, 시험에는 80%가 쉬운 게 나온다 그랬죠? 이게 고민인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려운 건 안 틀려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쉬운 것들은 대충 했다는 얘기야. 다 많이 신경 안 쓰고, 어려운 건 바짝 집중했다는 얘기고. 지금 혼동 같은 게 이게 어려운 건데 머릿속으로 계산이 금방 되잖아 이게. 예, 그만큼 집중해서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쉬었다가 점유권 소유권 할게요. 좀 쉴게요.